안녕하세요. 전공 세미나 전공 글쓰기 9주차 수업입니다. 8주차에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이제 과제로 했죠. 여러분들이 좀 제가 자유롭게 글을 주제를 정하셔서 그리고 형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형식에 좀 맞춰줘 주게 되면은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전반부는 보통 이제 실험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뭐 실험을 할 일은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가슴에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번 주차는 아주 좋습니다. 리포트 작성하는 법이에요. 자, 리포트도 이제 주제에 따라서 물론 리포트도 교수님이 거기에 맞춰서 형식을 주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아마 앞으로는 리포트 쓰는 것이 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리포트라는 것은 분량도 채워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부분을 갖다가 교수님이 잘 보고 점수를 주실 수 있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번 주차에 그걸 한번 해보면서 저는 이제 지금 하반부 저희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돼요. 먼저 리포트 쓰는 거, 그리고 교양 과목에 관련된 리포트 쓰는 거,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이 애니를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뭐 애니메이션 만들고 이럴 때 근데 저도 나름 잘 쓰는 사람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자 프레젠테이션은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특히 이제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차트 같은 거나 도표나 그런 걸 잘 이용하면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박사과정 발표할 때나 아니면 이제 뭐 또 회사에서 뭐 발표하시는 분들 거 좀 한번 빌려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실물을 보여주면서 그때는 한번 제가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번 그 주차는 교양 과목 리포트 작성법입니다. 먼저 교양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 왜 그럴까? 두 번째 리포트 구성하는 거 순서가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리포트를 쓰기 전에는 뭘 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제가 볼 때 리포트 쓰기 전에 여러분 이런 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분별 기술 방식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마음의 부담감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다가 애니를 넣었는데 제가 까먹었죠? 자, 교양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 먼저 전공 과목에 제가 또 책은 보려면 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전공 과목에 실습 시간이 많아서 교양 과목에 투자할 시간이 좀 적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공계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본인들의 전공 과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양 과목에 투자할 시간이 적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전공서가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거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를 하게 될 테니까 아무래도 그럴 거란 말이죠.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는 전공 과목이 영어 공부도 됐어요. 하지만 다른 교양 과목은 좀 힘들었죠. 자, 그리고 교양 자체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 맞아요. 왜냐면 내가 아는 분야만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포트 쓰는 것 자체가 더 힘들게 되죠. 그리고 그 글쓰기에도 익숙하지 않고 특히 이과 학생들은 글 쓰고 뭐 읽고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학점이 잘 안 나온다. 교양 과목 많이 들으면 학점이 안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맨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신대요, 저자께서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글쓰기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이제 토론식 수업이라서 뭐 의견도 활발히 하고 뭐 다 했는데 기대한 만큼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이제 연락이 온다는 거죠, 학생들한테. 자, 그러면 뭐냐면 분량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분 말씀으로는. 문학은 작품이와 더불어 언술 능력도 중요한 요소인데 그 부분을 채우지 못했으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데 그 교양 과목은 더욱 근본적인 이유에서 이공계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안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 이분이 뭐라 했냐면 언술 능력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언술 능력은요.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 플러스 인문학적인 언어예요. 이게 조화가 돼야지 사실은 언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분량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련된 정보,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을 풀어낼까라고 해서 효과적인 언어 표현을 사실은 찾아야 되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융합이 돼야지 글을 잘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공도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런 교양서라든가 이런 건 읽어서 여러분들의 사실은 한국어 능력도 어학 실력을 키워놔야 돼요. 영어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일반 교양 과목이 이분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동의합니다. 먼저 복잡한 현대사는 멀티 탤런트를 요구한다라고 했고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이 또 뒤에 있어요. 공학적인 전문 지식과 경영 마인드와 원만한 인간관계, 창의성, 윤리감각. 이거 지금 우리 보고 완벽한 인간이 되라고 하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읽으면서 이거 뭐야, 이렇게 완벽하면은 뭐 아이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과대학 커리큘럼에 창의공학, 경영 관련 교과목이 그래서 추가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문학 다 필요 없다, 뭐 이과 막 이러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과 학생들한테 인문학을 병행해서 공부를 시켰을 경우가 훨씬 더 수업의 능률도 좋고 서로 인터랙션도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공학적 상상력의 한계는 바로 뭐냐, 공학은 상상이 필요한데 단순히 기술만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문학적 상상력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고 그것이 부가가치와 직결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뭔가를 하게 되면 일단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좀 자세하게 해놓으신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뭐 복잡한 현대사회는 다양한 능력을 두루 갖춘 멀티 탤런트를 요구한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해당 분야의 공학적 전문 지식, 경영 마인드 뭐 이런 인재를 선호하는데 공학 인증 프로그램에 공학적 문제 해결 능력뿐만이 아니라 학제 간의 협동 연구 능력을 배양하는 항목이나 과학기술의 실천 윤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대가 좀 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전공에 관련된 것도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 전공 세미나 시간이 1학기 때 같은 경우는 전공책 읽기가 있었죠. 제가 그때 전공책 읽기 시간에 너무너무 많이 저는 사실 처음에 여러분 학과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걸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딱 생각하기를 이게 박남환 학과장님 전화 왔을 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인문학 교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길래 제가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 또한 이런 거에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은 내가 그러니까 공학적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손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 손님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물건을 팔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어떠한 그런 어떤 그 전문 지식들, 그런 것들도 인간의 마음을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멋진 기계를 하나 발명했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사주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훌륭하다고는 말해줘요. 하지만 그것이 부가가치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인간 세상의 마음에, 인간 이렇게 사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건데 그 사람의 사는 마음 방법이 바로 이런 인문학적 상상력과 인문학적 지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엄청 많이 강조하고 있죠. 막 그냥 쉬지 않고 얘기하고 있죠. 정말 저는 이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인문학적 상상력. 자, 우리 여기는 공학, 여러분의 이공계. 여기는 인문학적 상상력. 같이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의 과학재단이 공학적 상상력이 한계에 다다라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접목시켜야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대요. 그래서 기업에서 멀티 탤런트형 인재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학점 관리 차원에서 교양 과목을 소홀히 했다가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도 손해다라고 이번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교양 과목이라는 것도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하나 더 교육자로서의 자기 반성을 한다면 교양 과목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하게 학습할 수 있고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과목들로 또 구성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로 가르쳐 주는 거고 그 외 관련해서 뭔가 토론을 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조금 더 자유롭고 뭔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과목이 이번 이 거에서도 제가 자유롭게 자꾸 글을 써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틀을 주게 되면 거기에 맞춘 틀대로만 글을 쓰시게 될 거예요. 단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쓰고 싶은 주제도 자유롭게 하되 독자가 확실하게 쉽게 그 전달을 받을 수 있도록 오거나이즈를 잘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자, 그게 중간고사의 또 과제이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기업은 멀티 탤런트형 인재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난 완벽해야 돼요. 그쵸?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을 요구하는데, 자, 아이디어는 대상을 다양하고 엉뚱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생긴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식으로 생각할 때, 그냥 어떤 공식이나 딱 맞춰져서 그냥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디어가 다양하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가능할까? 저게 가능할까? 그럴까? 할까? 하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지 사실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즉 우리는 교양 과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걸 접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내가 몰랐던 부분도 여러분들이 전공에 관련된 것만 접하게 되면 전공밖에 모르잖아요. 하지만 교양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이 모르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양 과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엽죠, 토끼?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자, 지금 당장 여러분의 문제. 학점도 잘 받고, 교양 소양도 쌓을 수 있고, 토끼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시에 잡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학점과 교양 소양해서 토끼 두 마리를 우리가 동시에 잡자고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놨습니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선 교양 과목에 리포트 쓰는 법부터 한번 익혀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사실은 보고서를 쓸 때 어떠한 일을 하고 나서 보고서를 쓸 때 많이 고민돼요. 그 장수 채우는 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개요를 잡아봐요. 처음에. 그리고 그 개요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를, 그러니까 처음에 개요를 잡을 때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네 번째 뭐. 그런 다음에 그 각각에 들어가는 것들은 또 뭐가 들어갈지를 또 넣어보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하다가 보면 또 아이디어가 나와요. 또 그렇게 하면서 하면 결국은 집중하다 보면 결과물이 나오는 건 거죠.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제가 했던 방식도 좀 공유를 하고 또 여러분들도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게 되면 훨씬 더 좀 덜 부담스럽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리포트의 구성은 표제부, 자, 표지예요. 즉, 그리고 제목,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이에요. 자, 이런 걸 보시고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요거 잘 알아두세요. 중간과제 말고 기말은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제가 리포트 구성 형태로 해서 제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제가 주제 같은 경우는 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맞춰서 자료나 이런 거를 다 찾아와서 그 자리에서 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미리 제가 조금 미리 언질 좀 했습니다. 자, 무엇을 쓸지도 고민들 좀 많이 해보세요.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러면 제가 좀 주제를 빨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기말고사 전에 한 3주 전쯤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것인지, 그 주제에 맞춰서 뭘 쓸 것인지 자료도 좀 모집하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하죠. 자, 리포트를 쓰기 전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리포트의 형식은 요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돼요. 형식은 일단 작성 일정을 계획하는데요. 리포트 제출 날짜를 확인하고 일정을 잡아야 돼요. 얼마 정도 걸릴지. 그래서 시작 시기는 보통 3단계로 해서 단계를 미룰 때마다 학점이 깎인다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시작할수록 아이디어와 자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작성 일정 계획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도 항상 해요. 늘. 언제까지 뭐 끝내고 언제까지 뭐 끝내고 언제까지 뭐 끝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교수의 취향 분석인데 담당 교수가 어떤 글을 좋아하는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가 등을 미리 따져봐야 된다.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은 리포트이기 때문에 교수가 되는 거지만 쉽게 말하면 글은요. 읽는 사람, 즉 독자를 고려해서 써야 되는 게 기본 덕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제 라이팅 하는 거를 저는 이제 라이팅 연구지만, 라이팅을 연구했어요. 왜냐면 제 전공이 라이팅이에요, 세부 전공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영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같은, 여러분 같은 학습자들이 영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영작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관련된 것들을 전반적으로, 특히 저는 이제 글을 쓸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글을 쓸 때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고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글쓰기 과정에 포커스를 둔 논문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체킹하는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글쓰기의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라이팅에 대한 연구에 보면은 글을 읽는 사람을 의식해서 글을 쓰는 것과 글을 읽는 사람을 의식해서 쓰지 않을 때와 글을 쓸 때 이 글 쓰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그런 거에 관련된 연구도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이 리포트를 낼 때는, 저한테 리포트를 낼 때는 저의 취향에 맞추시는 거고요. 다른 교수님께 리포트를 낼 때는 그 교수님의 취향에 맞추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취향을 맞췄다고 해서도, 맞춰도 또 맞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글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이에요. 그리고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평가자는 당연히 점수를 주게 될 겁니다. 즉, 다른 사람 것을 베끼지 않고 내가 열심히 쓴 글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제 의견을 붙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제 내용을 분석하는데, 교수가 이 과제를 왜 부과했을까? 교수님이 이걸 왜 했을까? 자, 그럼 제가 중간 과제를 냈을 때 왜 이거를 교수님이 내셨을까? 아, 한번 해보라는 얘기인가 보다. 우리가 한번 써보라는 얘기인가 보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긴가? 글쓰기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학습 성과의 확인을 요구하는가? 자기 주장을 요구하는가 등을 살펴야 되는 거고요. 자, 비슷한 샘플을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죠. 아니면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쓸 경우에 어떤 형식이 위주로 쓰이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리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샘플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과 분류. 제가 자료가 풍부하면 글쓰기가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책에서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해당 주제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항목별로 분류해둬야 돼요. 잘 분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류된 자료를 토대로 개요를 짜시는 겁니다. 그래서 즉, 첫 번째 뭐 들어가고, 두 번째 뭐 들어가고, 세 번째 뭐 들어가니까, 아, 요 정도 밑에서 요 정도면은 양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분량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세부적으로 볼까요? 구성에서. 자, 리포트 이제 기술 방식 중에서 표제부는 일반적인 표지인데, 자, 요런 걸 체크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요런 거를 리스트화 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요렇게 있으면, 자, 요렇게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해서 뭐 세로든 가로든 저는 여기다가 리포트 제목, 과목명, 담당 교수명, 학과, 학번 이름, 제출일, 그 다음에 주제는 목적, 주제 적었는지, 교수님 의견에 반영했는지, 뭐 이런 식의 명목을 적어요. 그리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빠뜨리지 않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지워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내가 쓴 거의 표제부에 이것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목은 딱 보고도, 자, 저도 이 제목이 참 많이 바뀌어요. 논문 같은 거 낼 때 어떻게 하면 이걸 다 반영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과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이 다 반영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전체 내용을 포괄하되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자, 이렇게 되면은 독창적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영화 음악의 기능보다는 멜로 영화에서 배경음악이 갖는 기능과 역할. 자, 이렇게 되면 교양 과목의 경우에는 학술 논문처럼 딱딱할 필요는 없으니까 좀 다르게, 좀 자극적으로 써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은 거예요. 멜로 영화의 애정 장면과, 그러니까, 배경음악의 상관성.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담당 교수나 조교의 어떤 시선을 확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범위를 좀 좁기는 하지만은 독창적이라는 거.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포괄하면서도 구체적이고 독창적이면 아주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이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성을 들이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 글을 쓸 때도.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이 제목 쓰기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자, 목차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거는 또 그리고 독자를 위한 어떤 배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 이쪽에 보면은 목차 있죠? 이렇게 여기에 여러분 책에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목차 보면은 들어가는 말, 영화 음악의 정의와 역사,
멜로 영화에서 영화음악 역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감독의 의도 제시, 캐릭터 부각, 분위기와 무드 조성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또 여러분의 세부적인 내용의 제목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목요연함으로 쓰셔야 돼요. 목차는 독자를 위한 배려이면서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딱 제목만 보고도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게. 자,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차를 작성하지 않는다. 잘못된 방법이다. 교수들은 원래 바쁜 사람들이다. 저도 조금 바쁠 때 있어요. 자, 그래서 강의가 조금씩 늦게 올라가는데 사실은 저는 강의가 좀 많아요. 그래서 많다 보니까 많아서 지금 이거 다 만들고 녹화하고 하느라고 네,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루 이틀씩 원래 우리가 화요일까지 올려야 되는데 하루 이틀 정도 늦어서 수요일, 좀 많이 늦으면 목요일날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이제 제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가 많을 경우는 쪽수도 표시를 해요. 근데 이제 아마 보통의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안 하는 경우도 많긴 할 거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목차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서론에는 글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내가 무슨 글을 쓸 것인지. 근데 여러분, 서론은요, 구구절절히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뭐냐 하면 이 글을 내가 왜 쓰게 되었는지, 주제 선정을 하게 된 이유나 배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이공계 학생들에게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공계 학생들에게 글쓰기에 대해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제시하기 위한 이거 뭐라고 예를 들어야 되나? 글의 목적과 방향을 이렇게 할까요? 제 걸로 예를 들을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트렌드가 라이팅이라는 것이 영어 영작을 하는 것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그것이 관련된 것들의 어떤 업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졸업을 한 학생들도 회사에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바로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던가 또 부딪혀서 바로 글을 써야 되거나 이메일을 해야 되고 현장에서 바로 즉시 투입돼야 되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대학에서 영작을 좀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지도를 해서 졸업을 시켰을 경우에 학생들의 미래에도 좀 좋은 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라이팅을 이공계 학생들한테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방향을 이제 제시한다라는 것이 서론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좀 들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 안 되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효과적인 방법들이 뭔지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본론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효과적인 방법이 본론에 보니까 일단 형식을 가르친다. 자, 두 번째 뭡니까? 그 다음에 인문학 그 어휘를 좀 가르친다. 세 번째, 그리고 학생들한테 문장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늘려서 그 다음에 단락을 쓰게 하고, 그리고 그 단락과 단가를 연결하는 연결 어구를 가르쳐서 효과적으로 문장을 연결하도록 한다. 이런 식의 어떤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걸 본론에 쓰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본론은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라고 이분이 제시하셨냐면, 계열을 따라 쓰되 자신의 논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자, 계속 이공계 학생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효과적인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길 벗어나면 안 돼요. 토론을 벌이듯 논리를 전개하는 게 좋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연결어구를 가리키는 것이 다 글쓰기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의도 있지만, 또한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가르쳐서 글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되는 논리가 있듯이 오히려 그런 논리가 더 많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본론을 거쳐나가는 거죠. 자, 그때 또한 자료를 단순하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저렇고 이건 어렵고, 근데 이 연구는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단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른 자료들을 풍부하게 대비시켜가면서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자료 인용에는 반드시 주석을 달고, 자, 요 주석을 달으라고 했는데 요 주석을 다른 것이 뒤에 가서는 참고문헌에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석을 달지 않고 그냥 인용만 했을 경우에는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주석은 많이 달수록 조급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 주석을 많이 달면 내가 그만큼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많이 모았고 내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거거든요. 자, 주석은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 사실에는 각주를 달지 않는다. 달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를 경우에는 다는 게 낫다. 자, 글 전체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었다는 인상을 줘야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논문 심사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조직 하나 체계화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열한 거를 갖다 표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두 체계를 한번 비교해 보자. 자, 여러분 1번하고 2번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했어요. 어떤 게 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이고 이렇게 되게 어떤 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조직적이 보여요? 저는 사실 2번이 더 조직적이 보여요. 그쵸? 두 번째 거. 그게 더 조직적이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짧은 마무리는 안 되고요. 결론을 짧은 마무리를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니에요. 본문에서 다뤘던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요. 의미하는 바랑 어떤 가치가 있는지 도 제시하는 거죠. 즉, 해결 방안, 대책 마련, 개선 방향 등 문제 해결이나 시사점, 응용 가능성, 남는 문제 등을 제시하는데 요것 또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체크를 해서 체크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죠. 일종의 또 나만의 전략이 되는 건데 전 이런 걸 많이 활용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고 문헌 말씀드렸죠? 순서대로 하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 자, 편집은 어떤 폼이라든가 형식이 있고, 글자는 뭐 몇 폰트, 그 다음에 자가는 어떻게, 양쪽 여백은 어떻게, 이런 게 모든 글들은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편집을 잘 하시는 거고, 또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내가 쓴 글은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타인 관점에서 읽고 다른 사람한테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좀 수정도 좀 해보고, 그리고 보고서를 소리내서 또 큰 소리로 읽어도 보고, 그리고 여기서 보고서를 며칠 동안 버려둔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으면 다시 보이는 게 있어요. 또 오류난 것도 보이게 되고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요 리포트 쓰는 방식대로 해가지고 한번 또 시작할 거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 생각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쓰기 수업 이전에 리포트를 낼 때 여러분이 느꼈던 점과 이 수업 후에 느낀 점하고 한번 자유롭게 의견 등록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어요.